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진짜 완전히 날씨가 봄으로 간 것 같은 어제까지만 해도 초여름 아닌가 하면 살짝 더웠었는데 네네. 오늘 시장도 좋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그야말로 기분이 띵호합니다. 네, 띵호와. 우리 엄마 맨날 그러거든. 네. 아, 띵호와. 띵호하다. 맞아요. 네. 제가 그 오전 방송 끝나고 이제 커피 사러 밖에 나갔다 왔는데 네. 회사로 들어오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왜 이 날씨에 회사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또 수요일이 굉장히 피곤한 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피로감을 조금 씻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시장도 오늘 컨디션 괜찮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좋은데 네. 그렇다고 뭐 완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네. 뭐 빈틈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리고 외국인이 주구장창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관이 요즘 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 그래서 아쉽긴 한데 언젠가는 뭐 돌아오지 않을까요? 와야죠. 근데 와서 뭐 살지가 궁금해요. 그건 반도체 좀 사주고. 그거 찜해야지 그러면. 제일 급한 네. 거는 2차 전지 좀 2차 와서 전지 사요. 좀 사주세요. 저희가 추천합니다. 외국인 분들. 네, 예. 박앤세일 중인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당연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시원하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를 또 대비해서 미리 종목을 찜해두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요즘 시장의 호흡도 따라가야 되고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 좀 파시고. 그러다 다이소 되니까 또 주의하셔야 되고. 예, 그거 안 네. 되게 저희한테 네. 좀 한 시간만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딱 아주 그 알짜들만 네. 잘 남겨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쇼, 예. 제가 이거 띵호 한번 했다고. 예. 네, 모닝쇼가 왜 나와? 모닝쇼래. 랭킹쇼. 정신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예, 안 돼요. 자, 네. 어쨌든간. 네. 우리 리얼님께서는, 이건 아닌 왕건서방, 왕서방, 이렇게. 띵호와 때문에 예, 얘기를 왕서방. 해주시고. 네. 예, 그리고 우리 종목으로는 또 레모님께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예,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좀 타도된다 뭐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봤던 것 같은데.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아침에도 그렇지만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망스럽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시간 외에 잘 움직이고 이런 네. 얘기들도 가지각색으로 좀 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예. 가지각색이어가지고 사실 눈길이 막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딱 맞아요. 네. 잘못하면은 다이소 됩니다. 다이소를 뭐 비하하는 거 아닌데 너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다이소는 좋지. 근데 포트 다이소는 조금 그건 지양을 아니야. 해야죠. 그건 아니야. 네, 그건 네. 안 돼. 너무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면은.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많으면 챙기기 힘드니까. 그럼요. 네. 솔직히 수익 날 거 알고 있으면 뭐하러 많이 삽니까? 이것저것. 예. 자, 그럼 오늘 랭킹쇼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또 어떤 랭킹으로 함께 하게 됩니까? 제가 오늘 잡아왔죠. 네, 네. 키워드 잘 잡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자신감. 자화자찬. 이 자신감.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재충전. 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이게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겨울에 좀 많이 몸을 웅크려서 그런 건지 네. 봄 되니까 좀 많이 풀어지고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좀 쉬고 싶다, 살짝. 식곤증 또. 식곤증도 너무 심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저희가 많이 쉬잖아요. 그렇죠. 뭐 노동절이 있지, 뭐 대체 공휴일 껴있지. 그래서 그 연차 쓰시면은 6일 쉴 수 있대요. 6일. 근데 그거 쓸 수 있어요? 저요? 네. 전 짬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아무나 못하죠. 의자 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연차 쓰면은 전 그게 다음날 무서워요. 의자 빼. 네,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안 쓸 예. 거예요. 그래요? 예, 안 쉰답니다. 네, 안 쉬어야죠. 네, 피디님 들으셨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재충전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에 맞춰서 제가 본인이 가신대요? 네, 저희 피디님이? 담당 PD는 눈치 없이 자기 간대요. 네. 아마 자리 지키나 보자, 어디. 그 사장님이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네. 재충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긴요? 놀러 인기 가야지. 여행지? 그렇죠. 우선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근데 새로운- 제가 이거 보면서 좀 희한하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황금연휴. 국한돼 있는데요? 일본에 왜 이렇게 많이 가셔? 아니 네. 왜 이거 일본이 거리상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 뭐 동남아시아랑 비슷한 거리에 많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 일본 많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세 개가 일본이에요.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그다음에 어디든지. 어디든지 이거 좋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그래요? 진짜 어디든지 가고 싶다. 전 저거 보자마자 네. 또 김소연 거 아니에요. 1위부터 4위까지 없는 거 뽑았구만 네, 힌트 생각했거든. 드릴까요? 어디든지가 왠지 5일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그래요? 어디든지가. 어디든지. 나는 그냥 무조건 어디든지 떠나고 싶다.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는 네. 약간 모르겠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나 이럴 때는 뭐 제주도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비행기가 또 해외로 가니까 또 경쟁자들이 많이 늘잖아요. 이렇게 그치. 오사카, 도쿄 이런 것처럼. 그리고 제주도 가려면 요즘에 이런 분석들 많이 하거든요. 일본 가는 게 돈이 많이 들까? 제주도 갔다 오는 게 돈이 많이 들까? 맞아. 커요. 제주도가 좀 비싸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좀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관광지로서 네, 다시 네, 한번 좀 네.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본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맞춰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권혜은요? 네, 우선은 뭐 일본이니까 우선 제주도 어디든지 빼고요. 빼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중에 하나 가고 싶은데 네. 이왕이면은 제가 좀 라멘 같은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 같은 게 맛있는 거. 사실 일본은 거의 상향 평준화돼 있어도 아무데나 가도 맛있긴 한데 맛있잖아. 네. 약간 그 또 특색 입맛 있는 저렴하잖아요. 라멘을. 어? 입맛 저렴한 편이잖아요. 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리 실력이 저렴하고 이 혓바닥의 레벨은 상당히 높습니다. 성격은 까다로운데 입맛은 까다롭지 않아요. 웬만하면 결만 맞춰주시고 맨날 다 달게 맛있대. 해주시면 다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식의 나라니까. 그렇죠. 네, 셋 다 어디 가든 오케이긴 한데 저 나라는, 조금 약간 트렌디한 데 가려면 오사카 아닌가? 오사카. 네, 오사카도 숲이. 괜찮고, 그리고 네.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일본 내에서도 관광지가 될 테니까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기 한번 가보기도. 저는 그냥 어디든지. 어디든지. 나만 바다만 준다면.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네.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저기 바깥 어르신이 봐야 될 것 같다. 바깥 어르신은 또 뭡니까? 바깥 어른까지만 해서 어른까지. 알겠어요. 바깥 네. 형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떠나고 싶은 진짜 황금 연휴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서 조금 네. 들뜬 마음으로 네, 좋네요, 키스 벌써. 풀면서 그쵸 생각만 벌써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가도 집에서 쉬는 게 얼마나 그럼.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번 기운 내면서 저희 네. 퀴즈 맞춰주세요. 네, 네. 하면서 조목 고민도 덜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우리 전문가와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여행보다는 집에 계신 거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 돌아다니는데요. 전혀 다른 네. 거죠. 전문가하면서 돌아다닐 수 없어서 있는 네. 겁니다. 이번에도 둘째 따님만 꼭 데리고 이렇게 데이트 계획 있으세요? 황금 연휴에? 이뻐하시는 저희는- 둘째 따님. 네. 연휴 때, 5월 연휴 때 이제, 가족으로, 어랑리, 무의도 산책 가기로 했습니다. 우와, 미리 대박이에요. 이렇게 계획 세워놓으셨다니까는. 요즘 네. 이제 연휴 첫 시작할 때는 뭐 다 호텔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발 빠르게 준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계획도 부지런해야지 이런 혜택을 얻는 자발적이신지 겁니다. 뭐 등살에 떠밀려서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쉬고 오시 의미심장한데 웃음이 두 번째 네. 가서 등 떠밀린 것인가? 조금 자발적이라고 의미심장하네요. 해두죠, 뭐 그냥. 네. 자, 그럼 우리 최병훈 전문가하고 함께 네. 또 이런 부지런한 거는 여행 계획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내 종목에 대한 이런 검색, 서치 이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너무 뒤늦게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해드리면서도 안타까우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자,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네. 럭키님께서 운 좋으십니다. 에코 플라스틱 네. 올려주셨는데 3,080원에 지금 사셨고 10%를 들고 계시는데요. 에코 플라스틱이 참 이게 시장 오늘 이렇게 잘 가는데 에코 플라스틱만 어제였군요. 어제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인 이후에 차익이 나옵니다. 오늘 이쪽에 차익 매물 빨리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연속성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빠른 순환매는 사실 요즘 키워드 아니겠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대 양봉 어마어마했고 오늘 약간 이렇게 살짝 움찔하는데 요거를 또 비쌀 때 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번에 에코 플라스틱 좀 어느 쪽과 연결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는 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먼저 체크하고, 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차트 보고 하시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냥 TV 보고 뭐 어디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정치 테마주를 해야겠다 하면 이미 늦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것을 뭐 에코
저기 친환경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면서 플라스틱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언급하고 나서 뭐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것은 뭐 에코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뭐 삼양홀딩스도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있고, SK케미칼도 있고, 뭐 많아요. 이렇게 그린케미칼도 있고. 그런데 일단 플라스틱이니까 뭐 경기와 상관이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면 친환경 플라스틱을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되게 비싸집니다. 비싸져서 대중화나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래도 어쨌든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고 싶으시면 이제 해도 되는데 완전 주식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보시면 에코플라스틱도 이거 에코플라스틱은 뭐 이름이 플라스틱이니까 아마 곤란할 수도 있지만 실적은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자동차 현대기아차에 이렇게 납품한 플라스틱인데 좀 친환경성이 있는 거죠.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고 뭐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사람한테 나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가서 이제 현대기아에 납품도 많이 하고 미국 공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공장 증설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괜찮으니까 당연히 현대기아차 들어가는 뭐 인테리어 제품이나 플라스틱은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 내려와 있을까요? 8,000원짜리가 2,000원대에 왔다가 2,000원 왔다가 이렇게. 그럼 자동차 부품주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된 테마가 정치 테마주로 같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뭐 상한가처럼 갔다가 그러면 요것을 내가 이제 그 아침에 9시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친환경 관련된 플라스틱 친환경을 언급하고 뜨면 뜰지 안 뜰지 모르죠. 그러면 동시효과 또 보고 있다가 그러면 보시면 많이 빠져 있으니 일단 먼저 뭐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그린케미칼, 뭐 하나솔루션, 뭐 SK케미칼 업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바닥에 대다수 주식, 바닥에 보시면 이 대형주도 빠져 있고요. 그린케미칼도 이게 저 위에 19,000원에서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 5,000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러면 싼 걸 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테마 아니라도 바닥이니까 반등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하락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여기서 양봉 떴을 때 2,400원 하락이 끝났는데 거래가 적잖아요. 거래가 완전 바닥인데 거래가 적으니까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겠다 생각해서 거래가 실리고 테마가 불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업황을 보시면 앞으로 나빠질 일이 많은 거죠. 자동차 관련된 것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있지만 자동차가 덜 팔리잖아요. 이미 자동차 살 사람 거의 다 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는 IT 제품 살 사람 다 사고요. 10년, 3년 디스플레이 것도 다 사고, 그 다음에 2022년도, 23년도, 경기 23년, 작년까지, 미국도 작년까지 올 때까지 자동차 살 만큼 다 샀어요. 그러면 교체 수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사신 분들은 몇 년 동안. 그럼 자동차가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덜 팔리니까 자동차 관련된 주식의 부품이나 자동차 주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이때부터 시작이 내려왔잖아요. 24년도. 그럼 이 주식이 자동차 부품주니까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낙폭이 빠져서 기술적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추세 8,000원까지 돌파한다는 돌파한다는 확신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돌파를 못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동차 또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현대기아차, 테슬라만 이제 잘 만든 거예요. 현대기아차도 잘 만드니까 테슬라도 자동차 덜 팔리고 현대기아차도 좀 전기차 더 팔리고 그럼 다른 업체도 또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 또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자동차가 하나의 이제 산업이 집중하죠. 대기업체만 이제 자동차를 만들다가 이제 어떤 배터리 사오고 3D로 찍어서 사온 거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어버리면 중앙 집중 없어질 거,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품사들도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그가 또 반복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동차 부품 전부 다 2016 잘 나가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자동차 전기차 패러다임 바뀌면서. 그래서 20년도는 코로나 때 다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또 잘 팔렸잖아요. 없어서 못 팔고 그랬으니까 자동차도.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과거에 보면 여기 있다가 요거 정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이렇게. 5,000원 정도까지는 2,000원이면. 그러면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은 안 사서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로 샀기 때문에 오늘 벌써 물어봤기 때문에 어제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샀다면 저고가에 오늘 샀다면 뒷북 투자고요. 테마주는 첫날 들어가야 됩니다. 첫날 15분 안에 끝납니다. 일단 보세요. 15분 끝났잖아요. 15분 끝난 게 아니라 15분에 최고가가 16%는 올라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다가 많이 올라간 이제 TV에서 친환경 플러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2,100원.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초보자 분들은. 자,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매물대를 이 단기 매물대입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서 이미 팔았다는 거예요. 단타 세력들은 이미 여기 올려가면서 거래 실리고 나서 거의 한 거죠. 매일 내려왔으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면, 굳이 이쪽 분야가 계속 좋을까? 아직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고, 그 실적도 지금 뭐 시가총액 1,200억인데 한 달, 연간 300억대 이익이 나오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접근했다면, 조금 가격이 높다. 매수가가 좀 더 생각 공부하시고 기술적으로 보면 추가성의 상승은 이제 한 4,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늘. 그래서 아직은 지금 물리더라도 정치 테마주 뭐 이재명 관련주 물렸더라도 선거가 끝난 건 아닌데 끝나기 전에 고점이 다 나오겠죠. 뭐 거의 뭐 결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 90% 확률상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팔아서 빠져나올 기회는 있다. 물리더라도.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12평선은 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2,500원 손절가 드리고 이익 나면 3,000 평균점 기술적으로입니다. 기술적으로 62평 돌파할 거 보이기 때문에 한 4,1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결국에 이제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나온 건데요. 네. 어쨌든 기술적인 관점에서 4,100원이고 그리고 손절가 2,500원인데 살 때 항상 타이밍 조심하시고 항상 기간은 선거 전까지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뭐 이게 펀더멘털로 가는 게 아니니까. 한 40일 남았나 그럴 거예요. 6.3 그렇죠. 선거까지. 네. 요즘은 달력 안 쓰실 테니까 달력 앱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이전에 팔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 40일 동안 또 얼마나 저희가 또 테마 얘기 많이 할까 싶네요. 그렇죠?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뉴페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돌다 이제 그쪽 안에서도 또 다른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저 우상야님께서 2차 전지가 힘을 냅니다 하시면서 하트 표시를 남겨주셨는데 얼마나 다행이다. 그 묵은 채찍이 오늘 좀 풀리실까요? 그러게. 2차 전지주도 달리고 있고. 한 맺힌 사람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퀴즈를 풀고 있는데 이 일본에 주로 가시는 이유가 진짜 이건행 거 말씀해 주신 대로 먹는 것 때문에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왜 보면은 그 일본 음식이 좋은 이유는 약간 깔끔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그리고 네.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예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여행 가면은 배 터지기만 한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요. 조금씩 먹으면서 계속 하루에 한 5, 6개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식가예요. 간식까지 하면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딱 일본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그 뉴시가가 트렌드래요. MZ세대. 뉴시가, 미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네, 뉴시가. 대식도 아니고. 이게 뭐 신제품 이런 거. 그다음에 한정판. 네, 요런 거 드시는 게 인기라고 해요. 뉴시가가 약간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트렌드 세터 같은 거네요. 나왔던 거 미리미리 좀 경험을 해보고 싶고 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MZ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하다가도 한정판이라고 하면 갑자기 나도 사야 될 것 약간.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잖아요. 끌려요. 메뉴도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딱 요만큼 오늘 100그릇만 팝니다. 50그릇만 팝니다. 이런 거 귀해 있잖아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더 그렇죠. 맛있게 느껴져. 자, 어쨌든 이렇게 뉴시가라는 그런 트렌드까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골라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큰 거네요. 네, 뭐가 볼까요?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가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19만 200원이세요. 네, 비중이 많습니다. 30%. 근데 오늘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힘내고 오늘 있어요. 올라가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 1위거든요. 예. 그래서 하시는 생각이 반을 덜어낼까? 지금.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비중을 덜어내시면은. 근데 비중이 적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어. 근데 21선 돌파해서 내일까지는 그냥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헷갈리시나 봐요. 약간 이평선 보시면서 좀 매매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삼성 SDI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얼마만인가 싶어가지고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네, 파시면은 안 되는 건지 네, 지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탈출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유중 이슈 나오고서는 전혀 미동 없었다가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비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의미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은 13만 5천 현재 사고 있는데, 지금까지 팔았습니다. 끝없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차트 오른쪽 하측 보면 계속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팔다 안 팔 조금 사면 올라갔다 내려가 연속성 없죠. 이 외국인 비중이 49%였습니다. 이게 고점일 때. 49% 비중이었다가 지금 외국인 비중이 31.56이에요. 엄청 드러냈죠. 17%나 드러냈죠. 17%포인트를 빼면서 주식이 빠졌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대다수 보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비중이 50% 정도였거든요. 지금 29%예요. 이거 한 20% 정도, 19%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이, 이건 대형주잖아요. 초대형주들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요.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서 판 게 아니라 여기서 끝없이 판 거예요. 여기서부터 40만 원대부터 10년, 20년 갖고 있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10년, 20년, 30년 갖고 있던 주식들을 계속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20년 전에 산 게 10만 원대였으면 40만 3배 정도 났으니까 연간 20, 30%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드러내고 있으면 외국인들 끝없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 사버린 거죠. 그래서 내려왔으면 또 이제는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외국인 20%도 사야만 그 50%까지 비중을 더 이상을 20% 이상 사야만 요거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비중을 줄여서 큰 손이 만약에 세력이라면 세력이 3팀이 있으면 한 팀이 그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줄였으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비중을 줄였으면 예를 들어서 3팀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랑 이 세력주라면 3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17%를 줄였기 때문에 퍼센트 포인트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가격까지 가려면 81만 이렇게 가려면 17%로 외국인이 사서는 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돌파를 못 합니다. 그 외국인이 17% 이상을 사줘야 됩니다. 그럼 이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 가야만 그걸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50% 이상 비중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주식이 될까? 지금은 전혀 그러한 주식이 아니에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은. 그러면 외국인들 다시 러버콜에서 끝없이 사서 비중을 이렇게 사서 할까? 과거에는 20%대였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제 옛날에 이때는 비중은 20% 초반인가 20%였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여기 40만 원까지 20만 원 왔을 때 외국인 비중이 40% 내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갈 때 외국인 비중이 49%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10%씩 10%씩 사줘도 비중이 이렇게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중 끝걸로 보시면 기술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거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이 나쁘잖아요. 지난번에 영업 적자 내고 1분기도 기대할 거 없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배터리 세례사니까 대표적인 세례사.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배터리 세례사가 구조적으로 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계속 잘 가려면 그러면 저도 이 81만 뚫고 저는 지금도 목표가는 지금 올해 16만 6천이니까 유상증자는 큰 의미가 없고 유상증자는 지금 아주 잘하는 거죠. 유상증자를 할 때는 항상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이때 해주든지 아니면 빠졌을 때 이때 해주는 거. 이때는 해주면 칭찬받죠. 왜냐하면 다 이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 와서 내려와서 여기서 유상증자 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유상증자 하면 욕을 먹죠. 왜냐하면 시세가 다 났는데 그때 시세 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우리 회사가 발전할 거니까 돈 좀 대달라. 돈 대주면 내가 여러분들 돈 벌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나도 회사도 발전하고 투자자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니까 그러면 욕을 먹는 거 아니. 이 회사는 삼성 회사는 욕을 먹지 않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들은 많이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옛날에 3, 4만 원, 10만 원대 해줬으면 투자자도 유상증자 참 엄청 돈 벌 거 아니에요. 지금 막 100배, 50배씩 온 주식을 가지고 유상증자해서 더 하겠다면 업황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손실 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해주면 유상증자, 저는 유상증자 전부 다 받고 유상증자 기준일까지 사서 받아라. 기본적으로 올해가 16만 6천 원 이게 저가라면 당연히 10배는 간다. 10배는 간다. 제가 17만 6천 원에 2015년도 7만 6천 했습니다. 그때 저는 76만까지 2020년까지 간다. 왜 60천 찍는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전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저도 지금 16만 6천, 160만 가요, 이제는. 10배는 가니까 여기가 저점이라면 200만 원, 40만 저점 400 가고요. 25만 저점이 250 가야 되는 거 10배가. 그럼 16만 6천이니까 10배 160만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유상증자니까 왜 저는 잘한다고.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잖아요. 유상증자 대금을 뭐 1조 5천억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중에 5천억 원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투자하잖아요. 5천억 내외를. 신사업이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즉 2030년 배터리 차세대 인조인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양산을 위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장기로 이거 사는 것은 아주 좋은데 그냥 지금 자동차 전지 때문에 이 주식이 많이 빠져 산다.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미 그 시세는 다 반영됐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잘 사고 19만 원 사가지고 와 이제 본전은 건축하니까 드러낼까 비중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사기 전부터 비중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표가 투자 기간 나는 29년도까지 투자하겠다는 기간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내가 몇 프로 살까 이걸 미리 사전에 다 해줘. 주식 보고 그냥 딱 샀다고 물리면 본전 생각나고 이렇게 하시면 투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저는 장기로는 좋으니까 30%가 아니라 지금 장기로 다 찔러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 찔러놓고 있으면 되죠. 지금은 반에 반타작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니면 단기적이라면 그냥 기술적 보시면 이걸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면 저도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62평선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 62평선이 현재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9만 5천 정도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또 팔고 다시 되면 사든지 아니면 다른 거 가든지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장기로는 보유를 하셔야 되고 단기는 초단기는 19만 5천 목표가 드리고요. 올해 정도 여름 정도에는 좀 더 시세가 셀 걸로 보여요. 이제 유상증자가 물량이 나오면 이게 오히려 주식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23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여름까지는요. 네. 네, 여름까지. 그러면 19만 5천 원을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20만 원 생각나네요. 네. 예. 그리고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질러도 되는 주식. 이런 말씀 하실 정도면 갑자기 신뢰도 확 올라갑니다. 네, 예. 이거는 길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 레벨대에 따라서 가격대까지 친절하게 잡아주셨으니까 네. 아주 초단타 하면은 19만 5천 원. 그리고 유증 물량 나오면은 더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름에는 핫하게 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잘 또 이제 보관해 주셨다가 손절 필요 없습니다. 이자권에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삼성 SDI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랭킹 5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로 놀러 갈까요? 5위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어딜까요? 도쿄입니다. 도쿄? 일본 도쿄. 수도죠, 수도. 거기에서 볼만한 게 있을까요? 먹을 거나? 맞겠지. 먹을 건 많은데 볼만한 게 확 안 하던데요? 있겠지. 아니, 있겠지 이러지 네. 말고 찾아볼게요. 이런 알겠어. 데가 참 좋더라. 아니 근데 제가 예. 맞아요. 근데 일본에 그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한 번 가시면은 계속 가요. 주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시더라고요. 한 번 딱 가고 디엔드가 아니라 그만큼 일본이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 볼 것도 많고 네, 다시 네. 생각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디즈니랜드 있다는데요?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네네네. 저는 거기는 못 가봤고 일본에서 디즈니랜드랑 비슷한 건데
하여튼 유니버셜? 유니버셜 스튜디오 맞아. 네. 거기를 한번 갔었고. 아, 갔었어요? 예, 미국에 있는 그런 디즈니랜드를 가봤었어요. 여행 안 좋아한다더니 다 가봤네. 그 데이트하고 그리고 신혼 때는 가죠. 아, 그때 갔었구나. 그때 가서 가봤었는데 전 네.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본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친절하고요. 네, 가깝고. 예, 가깝고. 싸고. 그리고 깨끗하고 뭔가 정밀하게 만들어놨어요. 같은 것도. 예, 근데 미국 갔더니 우선은 제 기억에 남는 게 핫도그 하나 시켰는데 핫도그가 2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는구나 얘네들이. 물론 꿀이었지만. 땡큐네. 땡큐였죠. 네, 근데 네. 다른 거는 좀 그닥 좀 횡한 것도 있었고, 예, 좀 그랬었어요. 좀. 네. 예. 아, 진짜 여행을 떠나고 싶긴 한데 지금 막 급하게 또 계획을 세우려는 건 조금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정리정돈이. 그렇죠. 부럽네요. 네. 일본 여행 계획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들 하는데 이번 네. 상금 연휴 때 저 네. 대신 잘들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아유, 가고 싶다. 에이,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 못 보고 다 한국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왜 이렇게 그럴 많이 수도 있어요. 가세요? 일본에. 네. 자, 어쨌든 이렇게 5위는 일본의 도쿄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이제 1시 구간 때 어떠한 종목들 움직이는지 바로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진 거 나와주십시오. 네, 수요일 우리 시장 현재 구간에 나란히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명전기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 호남권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력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대원전선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원전선도 오늘 1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3,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또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위에는 한미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장중에 8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84,7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이 한미반도체와 함께 삼성전자도 7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3위에는 포바이포가 들어와 있는데요. 피리오사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넘게 밀리면서 22,000원 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K 이터닉스 한번 짚어볼 텐데요.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또 이재명 후보의 친환경 공약도 더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2만 원 선 직전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한 채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로 넘어와 보면 신라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가 다소 풀린 채지만 그래도 강세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FDA로부터 항암제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자극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8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로 내려와 보면 네이처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의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미국 FDA의 품목허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도 7%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대원전선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또 9위에는 한덕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한제당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재건주로 분류되는 대동기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반응하면서 재건주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위너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위너스도 전력설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넘게 급등하면서 2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SK하이닉스도 18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8만 원 선을 올라서면서 3%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친환경 관련주가 아래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13위에는 그린케미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전거래일의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17%가량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9위에는 SDN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묶이면서 전거래일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9%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14위에는 박셀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체 개발한 배양 보조세포를 활용해서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첨단 기술이 일본에서 특허 등록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에서 동시 출원했는데 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구간에는 7%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솔루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이 동남아에서 생산된 중국계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최대 3,500%가 넘는 충격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6%가량까지 오름세를 높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대체로 반납하고 0.5%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위에는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내일 시작되는 가운데 조선주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도 현재 구간에 1.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17위로 넘어와 보면 3S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3S 코리아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한국 웨이퍼홀딩스가 내부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에 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27%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좌수 길게 달리면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18위에 들어와 있는 모티브링크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가 내일과 모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부품사로 거론되는 모티브링크도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0%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한국 PIM도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구간에는 17,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최근에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신재생인 것 같은데요. 특히 태양광 대중관세 3,500% 이런 숫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이야기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매수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무슨 셈법이 이렇습니까? 3,500% 무슨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싸우겠다는 건데 어쨌든 태양광은 장점은 그래요. 네. 둘이 싸우면 우리나라가 반사수에 없고 또 미국 시장 자체도 큰다는 건 좋은데 네. 앞서 얘기했듯이 정책이라든지 경쟁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어쨌든 매력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태양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태양광주의 핵심 수혜주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미국 보호무역적 관세 전쟁에 수혜받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글로벌 국가 간의 관세 전쟁을 하면 해당되지 사실은 아닌 게 없어요. 내수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내수도 결국은 수입과 다 여러 가지 연계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내 게임주를 한다면 게임사들도 관세 영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미국 내가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게임사도 이제는 AI를 할 반도체 사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비싸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실제로 영향이 아닌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태양광은 훨씬 더 이제
좋아지고 있으면 실제로 수혜가 된다. 오늘 태양광 발전에 보면 TCK라든지 8% 오르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대주주부터 관련된 발전 관련 주고요. 실제로 OCI는 실제로 폴리실리콘의 최대 생산 기업이라서 이제 수혜가 단간 올라왔죠. 그다음 하나솔루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HD 현대에너지 우리가 대형주들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OCI 이런 거죠. 그리고 소형주 발전 관련 이렇게 오시면 뭐 SNA 소형주 막 이렇게 18% 어제고 많이 급등은 다 빠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실제로 태양광 관련된 뭐 이제 동남아에서 주로 태양광 셀이라든지 모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거든. 미국 시장 크니까. 다른 나라는 대중화가 쉽지 않으니까 미국은 뭐 워낙 주택으로 많이 살고 그 나라도 그거 떨어져 있어서 주택의 태양광 발전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이제 많이 커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데요. 그다음 뭐 적자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이 퇴출되겠죠. 미국 시장에서. 중국에 있는 태양광 셀이나 모듈이 미국 내에 있는 중국산의 태양광 우회 수출하는 거, 베트남 돈 수출하는 이런 것도 이제는 재고까지도 관세를 물린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그러면 결국은 중국산 우회 수출하는 모든 관련된 국가들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실제로 수혜인데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에 있는 회사는 OCI가 하나솔루션 수혜가 됩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잘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저 TV 보고 이렇게 주식 하시면 뭐 유튜브 하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형주 중에 바닥 있고 안정적이고 앞으로 실적이 좋고 관세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면 되죠. OCI 2개입니다. 하나솔루션. 자, 그러면 저도 뭐 OCI도 지금 바닥에서 이 OCI를 보시면 덜 내려갔어요. 그죠? 박스권에. 그런데 적자도 안 나오고 있으면 하나솔루션은 적자가 났었죠, 작년. 그런데 영업 적자는 이제는 올해 흑자 한 1조 정도 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솔라시티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되거든요. 이제 양산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세일이나 모듈 이런 거 관세를 관세 폭탄 내리면 이 회사가 급격히 수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올해 투자할 금액도 다 확보했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테마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또 이런 태양광은 그냥 지금 2만 원대지만 3, 4만 원 쉽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도 동방호 셀등집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2주 전에 이렇게 보면 하나솔루션 질러라. 저는 진로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아까 삼성 S대 진로라 그러잖아. 지금도 하나솔루션 진로도 되는 거죠. 2만 원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실적이 보면 올해 실적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영업 실적이 하나솔루션은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주식은 보면 작년에 영업 하나솔루션이 올해 5천억 내년에 1조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1조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22년도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성장도 이제 관세 때문에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런 주식은 업황이 개선되고 이 자체가 개선되기 때문에 하나솔 또 민주당 정부니까 수혜니까 이것은 당연히 4만 원, 5만 원 당연히 이 박스권까지 다시 회복한다고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수익이 나면 2만 원 사서 그러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됩니다. 주식이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이런 식이다. 이런 정보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은 사도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신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서면 오히려 수혜다 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또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네. 사도 된다라는 쪽으로 시그널을 좀 주셨습니다. 질러 또 나왔잖아요. 질러. 하나솔루션. 오늘 질러 2개예요. 질러 2번 삼성 하나솔루션. 우리 전문가님 질러 이런 거 잘 안 믿을게요. 얘기하시는데. 전문가님 질러. 예. 네, 질러 주식. 좋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질러 두 종목 나왔습니다. 질러. 아, 예. 큰 힌트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는 전략 매도라는 단어만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아니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질러, 전략 매도. 그만큼 아주 기준이 확실하십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오늘 황금연휴 사위. 인기 네.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보여주시죠. 제주도다. 제주도가 그 정도는 4위밖에 안 돼. 선방했군요. 네. 옛날 같았으면 제주도밖에 없었었는데 코로나 때는 근데 그게 또 아니고 지금은 제주도. 근데 제가 제주도 갔다 온 사람 중에서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갈치와 관련된 그런 한상 차림을 먹었었는데 너무 네, 비싸가지고 네.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화가 나더라. 근데 초짜다.
왜요? 제주도 가서 갈치 한 상차림 얼마나 비싼데 바가지 쓰셨네. 이만하대요 갈치가. 그렇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네. 몇십만 원이 네. 오더라고. 근데 제주도를 그 10번 가잖아요. 예. 그러면 10번 다 다른 데 갔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갈 때마다 다 느낌이 다르다. 야, 그게 제주도의 매력이다. 야 진짜 못 바가지는 이기겠다. 조금 내가 그 잘 머리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특화된 음식점을 안 가고 현지 관광객들이 로컬? 로컬 맛집을 찾아가면 조금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그래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있는 대로 돈을 원 없이 쓰다 올 수 있으니까. 자 4위 매력도 있고 또 그리고 잘 또 피해가야 될 곳도 있는 제주도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 한번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일본 여행 가보셨어요? 일본. 일본 못 가봤습니다. 요즘에 일본이 굉장히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네. 지금까지 여행 가본 곳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거나 또 가고 싶은 곳 혹시 있으세요? 하나 추천만 해주세요. 네, 추천. 추천이요? 네, 네. 추천주 말고요. 추천 여행지. 여행지. 네. 이건 괜찮더라. 제가 제일 좋았던 데는 제주도 같아요. 제주도. 제주도 가면은 꼭 어디 가세요? 어디 먼저 떠오르세요? 먹을 좋아하시는 거? 장소. 제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 다 가봤어요. 제주도가 근데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갈 때마다 또 다른 곳 같고. 그러니까 매력이 그걸 있어요. 제주도를 네. 수십 차례 가셔가지고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가셨다고 하니까 저 제주도 지금 4위인데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행으로 제주도를 갔겠어요. 그러니까. 자, 어쩔 수 없이 갔죠.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알았어. 네. 이제 그거 나중에. 한이 외쳐가지고 알았어요. 예. 제주도로 내가 예, 예. 신행을 갈 줄이야. 자, 네. 듣고 계시죠? 예, 제주도 말고 또 멀리 신혼여행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안 합니다. 되나? 어쨌든 예.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럼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월척님께서 왠지 제주도랑 잘 어울린다. 네네. 성일하이텍인데요. 네. 3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10%인데 이거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네요. 네, 길게? 중장기 좀 네, 길게 네. 보십니다. 자, 오늘 성일하이텍, 이거 오전장에 한 11시 이후부터 아주 급격합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많이 내려온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38,000원 회복하고 네. 왕년에 잘 나갔던 저기 57,300원까지 갈 수는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성일하이텍이 되겠는데요. 지금 아주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성일하이텍은 이제 뭐 2차전지 쪽에서 재활용 쪽에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전지 전체 섹터 움직임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2차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또 반등이 또 나온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는 자체 동력이 없는 섹터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지금은 계속해서 안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안에 자체 동력이 아마 생길 거다. 그게 아마 3분기쯤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 동력이 생기면은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서 2차전지 쪽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 정도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성일하이텍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 반등 시에 같이 나올 거고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은 이번에 한 5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 이상 가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이 더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2차전지 쪽에 캐즘 바닥론이 대두가 되면서 자체 동력이 생겨야 되겠죠. 나는 좀 이제 캐즘 바닥론이 어쨌든 올해는 좀 나오지 않겠는가. 난 좀 들고 가고 싶다. 이러시면은 저는 오히려 뭐 한 75,000원 정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성일하이텍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내 포트에 그게 비중이 30%가 넘는다. 그러면은 이번 반등 시에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섹터당 비중을 30%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성일하이텍 외에는 2차전지가 없다. 그러시면은 오히려 저는 좀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한 75,000원까지는.
그래서 1차 목표가 55,000원, 75,000원으로 하시되 비중은 이제 본인 계좌 사정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개 주셨어요. 55,000원, 75,000원, 많이 3만. 나왔다. 이게 1차 목표가도 전 이미 마음에 들어요. 지금 사도 되겠다. 지금 사도 되겠다. 네. 자, 어쨌든 중장기 갖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뒤에 거 한번 노려보시죠. 한 75,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좌 사장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도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요. 네. 예. 지금 저희가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표가 꽤 많이 됐어요. 얼마 나왔어요? 확실히 200표 넘게 좀 되어 있는데 네네. 김수경 앵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습니다. 42% 네. 집만 아니면 된다.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도 어디든지가 100%. 100%. 어디든지든. 네. 자, 이렇게 뭐랄까요.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가고 싶어 딱히 정해놨었을 텐데 네네. 그게 많이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제발 나가기만 해줘 약간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여행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저는 무박 코스를 좋아하거든요. 6일을 쉬어. 그러면 한 2-3군데를 하루 갔다 오고 하루 좀 쉬었다가 하루 또 딴 데 갔다 오고 쉬고 가까운 데 쉬는 건 집에 와서 쉬고요. 치빠 이런 전략으로 해서 무박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강원도 그냥 당일치기 한번.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겠네요. 경기도 가평 한번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을왕리 한번 갔다. 안 자고 와도 되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군요. 비슷해. 약간 네. 이게 미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진득한 맛이 없어요. 뭐든지. 음식도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못 아니고 먹어. 다양하게. 찔끔씩 여러 개 이렇게. 네. 약간 이게 플래터 형식으로 즐기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여행도 제가 자고 오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씩 치빠치빠식으로 괜찮아요. 진짜 일관성 있네요. 그치. 난 진득한 맛이 항상 없어요. 이제 얘가. 멀리 가면 그냥 한 1박 해야 되나 보다. 네. 대신 좀 좋은 데에서 좀 잠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부산을 하루 만에 가냐. 갔다 올 수 있는데 힘들죠. 그러면서 이 말을 꼭 듣는 게 운전 안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무박으로 갔다 오자고 하면 운전 누가 하니? 이제 이런 소리를 제가 자주 듣죠. 지금 얘기는 운전을 본인이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지금 방금 보셨죠, 얼굴? 정색하는 거 보셨죠? 예. 왜? 그리고 제가 내가 운전하는 왜?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제가 운전한 거 탈 수 있어요? 안 아니요, 좋아한다고. 저는 아무도.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수경 앵커가 회사까지 잘 걸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치고 빠지고 네, 네.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과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 빨리 다음 거 가죠.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네, 그래요? 내가 왜 힘들지? 왜? 네, 전화로 4627 뒷번호 쓰시는 시청자님의 전화 문의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유니슨? 예, 오늘 아침에도 네, 이거 모닝쇼 때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괜찮게 의견 풍력 쪽으로, 나왔어요? 풍력 쪽 괜찮다고. 그렇구나. 네. 유니슨인데 매수가가 2,800원 인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1,200원이니까. 어떡하죠? 올라가야 되는데. 10%인데 어제부터 거래가 많이 붙었거든요. 눈여겨 보일 것 같긴 해요. 갖고 계시다가 어제 좀 살아나나 보다. 유니슨이 거래가 붙으면서 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문의 문제는 이 매수 단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회복을 기다려도 괜찮은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올라오는 틈을 타셔가지고 어떻게 좀 탈출을 모색하시는 게 나은 건지 어떤 쪽 권고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신재생 쪽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신재생 쪽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은 대선 테마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신재생 쪽에 발언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은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의 문법대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대선일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매기가 빠질 거고, 또 내려가게 되면은 매기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급락을 할 섹터예요.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풍력주들 중에서는 대장급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는 있을 수 있는데 단지 지금 이 종목이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고 언제까지 움직일 거다 이거를 알아맞출 수는 없죠. 지금은 이제 맨날 보고 있다가 알려드리면 되겠지만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테마주들 급등할 때는. 그래서 5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 다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게 뭐 얼마가 될지는 어디서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5일 이평선 깨지면은 판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뭐 2,800원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잘 가면은 한 1,800원 정도 천일선이거든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5일 이평선 깨지면은 미련 없이 많이 손실 줄였다 생각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5일선 이탈에 주의하면서 목표가 많이 안 잡아주셨어요. 1,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을 덜 보고 탈출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조금 가슴 아픈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네. 거꾸로 생각하면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얘기가 나오는 게 시간이 좀 빨리 많이 안 기다려도 되니까. 네네네네. 너무 또 도달하는데 시간 걸리면 또 거기서도 딴 생각도 들기 때문에 빨리 좀 승부 보시고 다른 거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신기 있는 거 아니고 백전백승은 주식시장에서 힘드니까. 당연하죠. 네네. 그거 다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이렇게 손실 보는 종목도 있으면 분명히 만회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셔가지고 더 좋은 종목 한번 캐치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늘 여행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남은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제주도 나왔고, 그리고 도쿄 나왔고, 네. 그러니까 후쿠오카하고 어디든지 하고 오사카.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기억났어요. 유니버셜 재팬이 어디였었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오사카였습니다. 오사카에 있구나. 네, 오사카에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디즈니랜드는 도쿄에 있고. 도쿄에 있고, 예. 네. 미국에도 2개 디즈니랜드가 있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갔던 건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고 하나는 또 딴 쪽에 북쪽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간 굉장히 전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먹을 것도 중요한데 볼 것도 많아야지. 그게 여행 나갔는데 볼 거 없고 그러면은 뭔가 내가 돈 쓴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네, 맞아요. 저한테 지금 게시판에 노동전에 주식시장 휴장하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쉬거든요. 쉬어요. 근데 사실 황금 연휴가 달갑지 않으신 분들이 주식시장 빨리 복구하셔야 되는 마음 급하신 분들은 주식시장 오래 쉬면 또 안 좋아서. 안 좋죠. 네,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쉬니? 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게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해됩니다. 그럼 바로 뭐 종목 그럴 수 봐드릴게요. 있죠. 네. 자, 우리 강병옥님께서 자주 오시는 분이죠. 네. 이수페타시스인데 33,000원에 사셔가지고 뭐 최근에 사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34,350원. 3.6% 현재 상승 중입니다. 네. 근데 딱 들어간 것도 조심조심 들어가셨어요. 5% 딱 들어가셨는데 더 사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한번 3만 원 깼다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4만 원대의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이 종목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좋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건지, 타이밍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수페타시스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요즘에 이제 흔들렸던 거는 회사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시장 때문에 흔들렸죠.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오다가 좋은 종목들은 지난번에 나왔던 전고점을 돌파를 해내겠죠. 이수페타시스는 충분히 지난번에 나왔던 전고점 43,500원 정도인데 거기 돌파할 종목이고요. 이 회사의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 쪽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MLB 업체들이 중국 쪽에 공장을 가진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관세를 부분에서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이쪽 소재 쪽과 관련해 가지고 장비 쪽과 관련해서 관세를 갖다가 면제해 주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덜한 업체이기도 하고 또 이 MLB 시장 자체가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이수페타시스한테 요즘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납기일 준수입니다. 잘 만들어라가 아니라 제발 납기일 좀 맞춰갖고 해달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이 좀 빡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올해도 장사가 잘 될 거고요.
그런 걸 엔비디아도 올해 장사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수페타 지수도 충분히 5만 원 정도까지는 갈 거고 5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5만 8천 원 또 이제 뭐 신고가 영역까지 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2차는 5만 8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5% 가지고 계시면은 제 생각엔 지금 뭐 물량 더 넣으셔도 될 것 같고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여기서 또 급반등 해가지고 날아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까지도 가지고 계셔도 될 종목 아닌가 싶으니까 오늘 한 5% 정도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또 쓸 때는 확실하게 쏘세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가격대는 5만 원, 5만 8천 원이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주셨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 하신댔죠?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최대 15%까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꼭 비중이 적다. 그리고 그렇죠.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비중이 많아. 맞아. 이런 게 문제인데 비중 조절 팁까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이 정도 나면 비중 늘리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를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그런 종목은 한 10% 한번 들어가 보시는 과감하게. 거. 과감하게. 조금 왜냐면 질러주세요. 그게 네. 두려워할 때가 맞아요. 자, 네. 어쨌든 지금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예. 바로 피드백 남겨주시네요. 아이고, 예, 수익 좀 많이 내십시오, 병옥님.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3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 놀러 갈지 3위 보여주시죠. 어딜까요? 3위는 오사카, 네, 건행 씨가 다녀오신 오사카. 건행씨. 건행 씨. 본인만 나한테 건행씨라고 한 거 알죠? 자, 어쨌든 간 오사카인데, 역시 먹거리 좋고, 또 돈벌이. 오사카는. 네, 그 사람이 이러고서 이렇게 네. 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약간 방고판 있는데, 거기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창 엔화 유리할 때 일본 많이 갔다 오시고, 네, 그러니까. 중독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여행에. 네, 매니아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뭐라고, 별로야 저거는 딱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장점이 그거 같아요. 가까워. 가깝죠. 가까운 게 최고 메리트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네. 순간부터가 비행기 타는 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보통 네. 일 아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일본 저 정도 가려면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나요? 1시간 반 탄다고 해서 저희가 비행기 1시간 반이 아니고 수속해야죠. 뭐 해야지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4-5시간 그 비행기 시간만 돼도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한 8시간은 될걸요? 반나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짧은 게 메리트지. 그러니까 지금 뭐 혼자 갈 수 있냐고요. 또 애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 그거 인솔해 안 가면서 갈래요. 그냥 나도 애들 거기 데리고. 안 가. 나도 거기를 모르겠는데 애들이랑 같이 가면서 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일로 가 뛰지 마 막 이런 거 하면은 고행이지. 네, 예. 고행이 따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자, 이렇게 오사카, 기회가 있을 때 많이 가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진짜 해드리면서. 중요하네요. 예. 맞아요. 오사카 3위를 말씀드리고요. 네. 벌써 또 2시 구간 접어 들었습니다. 2시 때 또 어떤 종목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혜진 거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주철관이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1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서울시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2배가량 증액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구간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8,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로도 묶이면서 오늘 장에도 철강주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넥스틸도 순위권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풍력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철강풍력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철강풍력위원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현재 흐름 속에서 이 국내 철강산업과 풍력 생태계를 연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넥스틸도 현재 구간에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반도체주가 여전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먼저 2위에 들어와 있는 한미반도체, 현재 구간에도 10% 넘는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9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8만 원 선을 회복한 채 3%가량의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고 바로 아래 10위에는 삼성전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1% 안팎의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5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전력설비 관련주 위너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신신제약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20% 안팎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향후 식약처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국내 최초로 상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에 또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현재는 8,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포바이포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도 강한 낙폭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22%가량 밀려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에코와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 정책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면서 5%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늘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200% 무상증자를 공시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한국 PIM이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모두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참 좋은 여행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강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17%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2%가량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6,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신라젠이 현재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4,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모티브링크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4위에는 더즌이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3월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9,000원을 하회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월요일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진입하기도 하면서 4,000원 선 직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20%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3,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면 이 철강주의 강세 속에 동양철관도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진영이 들어와 있는데요. 진영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움직임이 연출됐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5% 안팎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SK 이터닉스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하고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0.7% 정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LG엘로비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LG엘로비전도 오늘 장중에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25%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3,000원 선을 돌파하나 싶었지만 2,900원 선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의 7%가량의 오름세는 지켜내면서 2,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까지 내려와 보면 에브리봇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SK 매직과 함께 AI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인 SK 매직에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소식 속에서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7%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또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주인데요. 정책주로도 또 떠오르고 있지만 테슬라 강세에도 나란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에 대한 실적 우려는 여전한 것 같은데 현재 구간의 반등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여쭤봤죠. 전문가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뷰는 길게 봐야지. 그렇죠. 뭔 얘기는 하냐.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뭐 실적도 그렇고 네.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아까 말해줬던 정책도 이게 좋을 때 좋지만 또 나빠지면 또 금세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려할 상황이 많아요. 네, 빨리 수익 낼 거면 2차 전지 네. 하지 말고. 그렇죠. 좀 여유있게 네. 긴 큰 그림 호흡으로 갈 보자. 거면 큰 그림은 괜찮다. 그렇지, 그렇지. 네, 전문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의 이런 상황상 다시 한번 네네. 질문 드리는데 한 번 더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들고 가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탄력이 붙으면서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올라갈 날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풀어서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2차 전지 섹터는 자체 동력이 붙으려면은 전기차 그 캐즘 바닥론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캐즘 바닥이 현재로서는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3분기에서 올해쯤 되면은 좀 땡겨지느냐라는 이제 어떤 그런 뉴스 같은 것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3분기쯤 되면은 이제 캐즘 바닥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쩌면은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쯤 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런 캐즘 바닥론이 나오면서 이제 급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자체 동력이 생기는 거죠. 현재 구간은 어떠냐면은 현재 구간은 시장이 올라가면은 코스닥의 시총 대형주 중에 2차 전지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지수 반등이 나오니까 2차 전지는 거기에 편승해서 저절로 수급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2차 전지를 그 비중이 중요하다 보유하실 때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올 때 가령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도 이제 그 자체 반등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올라오면은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섹터 비중 30%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손실이 얼마가 나 있든지 간에 2차 전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30% 이내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회라는 거는 2차 전지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쪽들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은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 그러면 신규 매수는 가능합니다. 내가 없다면 2차 전지 쪽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이번에 신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대장주니까 다른 종목들도 뭔가 탄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쯤에서 한번 좀 매도를 또 해주시고 하는 건 이제 단기 대응이고, 아니면 나는 2차 전지가 한 번은 올해 뭐 굉장한 시세를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비중 30% 이내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금 더 나온 게 이제 30% 정도의 포트에서 비중 정도.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네. 한번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거나 지금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은 바닥 이제 잡았다고 보세요. 그것도 좀 궁금하죠. 2차 전지주에게 나오니까. 실적도 나왔고요. 네, 서학개미 분들이 사랑하는 주식이시잖아요. 네. 예, 저는 테슬라 공개 방송에서도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테슬라 지금 바닥이니까 그렇구나.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테슬라는 이미 이제 가장 최대의 불안감을 이미 반영을 한 가격대고요. 테슬라라는 종목 특성상 어쩌면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급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한다고도 했기 때문에 테슬라 노리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노리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이 매수 가격입니다. 네. 머스크 때문에 또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와서 일을 좀 잘 해줬으면은 서학개미 분들의 눈물이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에 대한 리스크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참 좀 잘 좀 행동 거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아보셨대요. 그러니까. 네, 사라.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오케이입니다. 자, 네. 미리 아신 분들은 지금 수익 좀 내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다음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MJ님께서 오늘 갑자기 탄력 확 받는 종목 HL 만도입니다. 네. 지금 1시 넘어서 1시 반경부터 좀 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신 가격이 37,790원. 그러니까 뭐 손실이긴 높지 하지만 않으세요. 네. 손실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십니다. 10%이고요. 이러한 상승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이 보니까 4월 16일에도 한번 또 크게 한번 음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HL 만도가 좀 최근에 한 2월 중순부터 쫙 밀리다가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려는 기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네, HL만도 제가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관세 때문에 빠질 때 제가 자동차 이제는 살 준비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대차가 5일선 타면은 그때부터 매수 구간이다. 이번에 사면은 아마 2, 3년 내에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4월 10일 날 5일선을 회복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가는 구간이고 또 매수해야 될 구간이에요.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뭐 HL만두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마찬가지죠. 왜 매수하자고 그랬냐면은, 지금 현대차의 앞으로의 미래 전략이 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그쪽에 생산 늘리겠다는 거죠. 그거 하나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차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상쇄될 우려감이지 더 커질 우려감이 아니거든요. 불안감의 정점은 이미 다 찍었고 그럼 바닥은 나온 거고 앞으로의 리포트들은 이제 앞으로 현대차의 향후에 미국 쪽에서의 생산 확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을 하게 될 거고 또 로봇 사업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현대차가 이끌고 가게 된다면은 자동차 섹터 자체가 반등이 나올 거고 부품주들은 당연히 또 반등이 나올 거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년 예상 PER이 6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뭐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투자를 할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건 뭐 충분히 들고 계실 수가 있고요. 10% 정도시면 뭐 적당하다 보입니다. 지금은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급반등이 나올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4만 원 단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잠깐 저항을 받고 또 쉬었다 가고 하겠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5만 원까지 일단은 들고 가볼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 올해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만도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그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만도는 5만 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만 원까지 보유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팔지 마시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셔. 강력 보유. 강력이 딱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투라든지 이런 느낌 자체는 상당히 잔잔하고 조곤조곤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내용이 강력 보입니다. HL만도 하반기 잘 노리면서 그때 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지만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네스타주로 등극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희가 종목 진단 빨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장두리님, 네, 어서 오십시오. SG 올려주셨어요. 네, 매수가 3,300원대시고 10%입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던져주셨는데. 야, 최근에 2,000원 깼다가 네네. 강렬합니다. 이번 주들은 상당히 강렬한 움직임. 나흘째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닥에서 1,900원대였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디까지 올라갈 힘이 있을까? 근데 뭐 솔직히 1,900원대가 많이 내려온 가격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그 밑에 가격대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이제는 또 다시 한번 그 예전에 4,000원대를 한번 도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네요. 네.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얼마나 또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종목일지 그렇죠.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 각은 잡은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SG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7월 달에 한번 급반등이 나올 때 그때 왜 나왔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아스콘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갔었죠. 오늘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오늘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뭐 대동기어도 그렇고 한 번씩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지금의 전선에서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뭐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전이 좀 가까우지 않았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는 지금은 들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멘텀의 끝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모멘텀의 끝단은 어디냐면은 종전이
결정이 됐다라고 했을 적에 불꽃 시세 한번 내고 그다음에 후루룩 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확정됐다 종전이 뭐 젤렌스키도 동의했고 뭐 푸틴도 동의하고 뭐 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가지고 계실만 할 것 같고요. 가격이 어디까지 그러면은 올라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20% 이상 만약 그 상승한 날이 온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시든지 아니면 다 털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불꽃 시세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 정도 그리고 뉴스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종전이 막바지 또는 뭐 확정됐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재료 노출성으로 시세가 이제 끝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네. 중요하네. 시기가 결국에는 촉을 곤두 세우셔야겠다. 뉴스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 잘 보시고요. 네, 혹시라도 저희도 종전에 대한 얘기들 나오게 되면은 증권 통해서 항상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SG까지 좀 봐드렸고요. 네. 전문가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기술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말을 압축적으로 딱 핵심만 딱딱딱 얘기해 주셔요. 길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템포도 빠르고 맞아요. 듣기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행지 순위 1, 2위 남았습니다. 자, 어디가 1위고 어디가 2위인지 공개해 주시죠. 추임새 뭐야? 멋있다. 네. 자, 어디든지 1등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니까. 이게 성의 없이 답변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진짜 거 어디든지 떠나고 싶다.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으로만 딱 따져봤었을 때는 확실히 후쿠오카가 일본 내에서도 이제 약간 인기인가 보다. 리조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갈 거면 이왕이면 여행지로 놀러 갈 만한 데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디든지라는 것을 1위로 하면서 오늘 또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아까 우리 시작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지네요. 네. 네. 자, 지금 기관이 지금 양시장에서 계속 매수하는 그림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늘 또 1%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요즘에 많이 나와봐야 12억, 13억, 13조, 12억이면 큰일 나서 그럼 큰 마음 12조, 13조 이 정도인데 거래에 붙으면서 네. 외국인도 좀 컴백하면서 그렇죠. 대형 주도주 등장하고 이런 그림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오후장까지 견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